공익법 전문 변호사 조용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일요일날 그 영상을 올리고 사실 좀 여러 가지 침통한 마음도 들었고 또 걱정도 많이 돼서 좀 약간 어제 그저께 좀 침울한 좀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이제 세네 팔리멘테리안이 이제 거부 결정을 내린 다음에 척 슈머 상원의원이 이제 원내대표죠. 계속 추진하겠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그런 추진을 서포트하면서 definitely 어떤 불법 절차 구제안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그게 그냥 입에 뭐 속된 말로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닌가, 뭐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민주당 그 상원의원들이 기자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기사에 실렸고 또 공식적으로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들 특히 이제 이민개혁 불법 표작 구제안 어떤 이 법안에 깊이 관여했던 뉴저지주 상원의원인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이제 공식적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플랜 B를 들고서 다시 플랜 B를 추진할 거며 그 세네 팔리멘테리안하고 다시 협의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플랜 B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 소식통들이 있죠. 기자들이 다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취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 B의 가장 유력한 것을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그 플랜 B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웹사이트 이제 뉴스 웹사이트에서 많이 올렸고 또 기자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 플랜 B라는 거는요. 플랜 B는 가장 유력한 것이 regist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gistry 이제 뭐 번역하자면 뭐 등록일, 등록 기준일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registry를 통한 registry 시스템을 통한 영주권을 받는 것 이런 겁니다. 이 registry라는 것은 이게 없던 거를 다시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법입니다. 현행 법이에요. 근데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했죠. 그 registry라는 거는 뭔가 하면요.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2021년까지 쭉 체류하고 뭐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불법도 안 저질렀고 무슨 뭐 서류 위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986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왜 거의 사문화됐냐면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영주권을 안 받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신다 그래도 다른 거로 다 받았겠죠. 이사와의 조항도 있었을 때고 또 혹시 아이가 시민권자면 아이가 21살 넘어서 시민권자 친부모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취업인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레지스트리라는 거는요. 1929년도 거의 100년이 다 됐습니다. 1929년 당시 후보 대통령이 만든 이제 그 이민법 중에 하나인데요. 1929년도에 당시 1921년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주겠다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었고 무슨 좋은 장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921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무슨 종이 같은 거 받아 들어왔겠죠.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 근데 그게 집에 불이 나서 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에 빠뜨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입국은 됐는데 그래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데 미국에 입국을 증명할 수가 없는 상태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1920년대 그런 사건이 워낙 뭐 10년대 20년대 마찬가지겠죠. 많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1929년도에 후보 대통령일 때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후보 대통령이 당시 1921년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은 뭐 도덕적인 하자가 없고 뭐 불법 채우자가 불법 저지지 않고 무슨 뭐 드랍 같은 거 안 하고 뭐 그런 사기 같은 거 치지 않고 그랬으면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에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법이 맞는 겁니다. 이게 거의 100년이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법이에요. 이게 계속 한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이제 미 의회가 계속 개정을 했는데 뭘 업데이트 했냐면 그 날짜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즉,
레지스트리 데이트. 그러니까 처음에 생긴 1929년도 법에는 레지스트리 데이트가 1921년 1월 1일입니다. 즉 등록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그 전에 입국한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미 의회가 계속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그 날짜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시킨 것이 1986년도입니다. 1986년도면 그 당시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지금부터 거의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1972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은 485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게 45년이 지나도록 거의 업데이트가 아예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이제 가장 업데이트가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그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때 이사와 조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잠시 부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구제가 됐고 또 그 와중에 이제 관심도 점점 식어가고 점점 무슨 뭐 911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현실적으로 1972년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하신 분들은 영주권을 다 받았거나 아니면 뭐 본국으로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해당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요번에 세네 팔리멘터리안의 어떤 그런 거부 결정 사태에 있어서 이 건이 다시 수면 위에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소스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요. 지금 일요일 날 세네 팔리멘터리안이 거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을 새로 개정하는 거는 이거를 화폐화를 시킬 수가 없다. 뭐 법을 다시 새로 만드는 거는 화폐화로 시킬 수가 없다. 뭐 이민법 같은 경우 파러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컸거든요. 근데 만약 그 레지스트리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데이트를 업데이트 한다면 이건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법의 아주 조그마한 데이트, 날짜만 업데이트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1972년에서 예를 들어서 2006년, 2010년, 뭐 2012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 뭐 이렇게 기준으로 자른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은 그 레지스트리 프로세스에 의해서 영주권 485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불법 체류자 구제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좋은 건데 이 조건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생각지 못한 난관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전 난관 말씀드리기 전에 어려운 점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6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1972년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 입국, 불법 입국 따지지 않습니다. 입국만 하면 돼요. 근데 물론 그걸 증명을 해야겠죠. 본인이 입국했다는 걸요. 1월 1일 이전에 7월 72년도. 둘째, 72년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오늘까지 미국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사셔야 돼요. 해외 나가지 않고. 세 번째, 뭐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만한 조건을 가지신 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범죄가 없다든지 무슨 뭐 테러리스트 같은 데 가입했다든지 무슨 공산당에 가입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럴이 좋아야 되는데 이건 보통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 많이 따지죠. 음주운전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시민권한테 많이 따지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의 저지를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뭐 마약을 했다든지 뭐 이제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거 다 포함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범죄는 중대 범죄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어떤 서류에 무슨 위조 같은 걸 했다든지 위조 서류를 사용했다든지 뭐 시민권이 없는데 시민권자 행세를 했다든지 무슨 인신매매에 가입했다든지 뭐 돈 세탁에 무슨 개입했다든지 뭐 이런 범죄 사실이 없다면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는 I-485를 신청하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이렇게 장밋빛만 볼 수가 장밋빛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없는 게요. 첫 번째는 비록 이 방금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이거를 심사해주는 심사 직원한테 재량을 줬다고 법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이민심사관이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 이 케이스는 영주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영주권을 줄 수 없다고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재량이 그만큼 큰 거죠.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이민심사관이 다시 한번 재량이 있어서 심사에 또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점은
자, 그렇다면 그 레지스트리 데이트를 업데이트, 즉 1972년도 1월 1일에서 뭐 1912년 1월 1일, 뭐 예를 들어서요, 1910년 1월 1일, 뭐 1915년 1월 1일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 지금과 더 가까워지면요. 그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국회가 그냥 상원에서 하원, 상원 통과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걱정은 혹시 공화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쓰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그 방법, 그러니까 표결을 하지 말고, 그, 버제 레콘실리에이션 프로세스처럼, 세네트 팔리멘터리안이 결정하게 한다. 그걸 통해서 또, 업데이트 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추진할지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 그 수뇌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지를 보고서 또 결정을 하겠죠. 현재로서는 투표를 할지, 세네트 팔리멘터리가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언클리어, 좀 안개 속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레지스트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플랜 B, 불법 체류자를 구제할 수 있는 플랜 B는 좋은데, 두 가지 이제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첫째, 재량을 줬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켜도 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와, 세 가지가 되네. 첫째가 그거, 두 번째가, 만약 되더라도, 그럼 날짜는 언제 끊을 거냐? 1910년으로, 2010년으로 끊을 거냐? 2006년으로 끊을 거냐? 아니면 2012년으로 끊을 거냐? 어떤 그,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와이난 2021년도 1월 1일로 끊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되려면 어쨌든 국회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미 의회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지 만약 표결로 간다면 공화당이 필리버스를 쓸 건지 만약 쓰게 된다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아니면 세네트 팔리멘터리안한테 갈 건지 그럼 또 만약 세네트 팔리멘터리안이 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가장 유력한 플랜 B고 또 하나 플랜 B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약간 비슷한데 이사와의 조항이 지금 이제 죽었거든요. 아예 법 삭제시켰는데 이거 갖다가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죠. 부활시키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부활시킬 거냐? 표결로 부활시킬 거냐? 아니면 세네트 팔리멘터리한테 얘기할 거냐? 그 사람의 동의를 받을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 B라고 나왔는데 플랜 B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고 나름 다 논리적으로 탄탄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현실적으로 법제화 시키려면 그 공화당과의 어떤 그 필리버스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는 세네트 팔리멘터리안이 또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또 난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된다 하다가 안 되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거를 정확히 다시 정리해드리면 플랜 B로서 레지스트리 데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서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는 아이달 4파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법 업데이트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 아이 조항 부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그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어떤 말을 빌어보면요.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만약 한다면 뭐 결정적으로 딱 이렇게 꼬집어서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한 적은 없고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 좀 우리는 열심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왜 2021년도는 안 되냐? 2021년도 1월 1일로 끊으면 왜 안 되냐? 2015년도 1월 1일로 끊으면 왜 안 되냐? 이런 말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니까 만약 2012년도로 끊는다면 2012년 1월 1일로 끊는다면 글쎄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각 기관마다 기자들마다 달라가지고요. 뭐 한 600만 명 정도가 구제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숫자를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레지스트리 프로세스가 레지스트리 데이트를 업데이트 시킬 수만 있다면 되는데 이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이 쉽지도 않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을 완전히 다 버리기에는 약간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그저께 한번 그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또 그런 플랜 B가 있으니까 좀 더 계속 진행되는 걸 보고서 제가 또 이 자리 빌어서 정확한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낙관도 할 수 없고 비관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받기를 진짜 기원합니다. 제가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다시 또 내일이나 모레에도 금방 또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